3800점대 올라갔으니까 뭐 충분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나요? 모든 분들 한 명. 형식상 하는 말이죠. 형식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 여러분들 아닌데요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막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하고 그냥 딱 끊기에는 그냥 여러분들 하면은 뭔가 좀 이게 있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좀 그냥 여러분들 하는 게 뭔가 좀 어감에 자꾸 와닿은 그게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간지? 간지가 아니라 간지가 아니라 아니 그걸 간지라고 해석을 해버린다고? 아니 간지가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들이라고 해야 이게 그냥 여러분하고 끊기에는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여러분들 하는 거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 하는 거랑 시청해주신 모든 아니 시청해주신 분 하는 거랑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하는 거랑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좀 더 이게 형식적인 느낌이 살잖아요. 그죠? 그거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그다지 응? 트집을 잡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지. 틀에 박힌 사람. 그걸 틀에 박힌 사람이라고 해버리네. 틀에 박혔다뇨. 아니야. 틀에 박히진 않았어. 나 나름대로 융통성은 있는 편이라고. 근데 솔직히 굳이 말해가지고 융통성이 있는 편이냐 없는 편이냐 나누자고 하면은 없는 편에 속하긴 하겠다. 그렇게 융통성이 넘쳐 흐르는 편은 아닌데. 물론 내가 규칙이나 그런 거 중요시하긴 하는데 그냥 융통성이 없는 편은 아니야. 물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 긋고 다니니까. 선 긋는 게 일상이라. 2부 할까요? 근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방종합시다 그냥. 저 눈사람 팔이 불편하군요. 저 대교하면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요. 그거를 저한테 불만을 표하시더라도 저는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제가 고치기에는 상당히 만들어준 친구한테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건 님이 만든 거 아니었어요? 저번에도 물어보시지 않았나? 저번에도 물어보시지 않았나?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으면은 아니 저는 애당초에 대기화면을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대기화면 만들 생각 없이 그냥 그럴 생각이었어. 그냥 까만 화면에다가 대충 채팅화면 옆에다 띄워놓은 다음에 뭐 게임 시작하면 걷다가 게임화면 띄우고 그럴 생각이었어. 무개성 우스. 왜요? 나처럼 대충 사는 사람 없어. 이게 개성이지 뭐야. 아까 선 긋는다는 얘기해가지고 썰 하나 떠오른 거긴 한데 제가 웬만하면은 선을 안 긋는데 진짜 선 긋는 부류가 있거든요. 일단 잠시만요. 30초 후에 공개됩니다. 빰빰빰 빠빠빰. 30초는 아니었지만 뭐 대충 30초라고 칩시다.
잠시 마이크를 껐다 켰어요. 예. 잠시 뭐 잠깐 일이 있어서 마이크를 껐다 켰고요. 제가 선긋고 다니는 부류가 있는데 일단 선을 긋는다는 일단 그 기준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제가 말하는 선을 긋는다는 건 진짜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걔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안 받아주는 스타일. 안 받아주는 거를 선 긋는다. 예. 그냥 단순히 친하지 않거나 그런 거는 선 긋는다고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친하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이제 제가 선 긋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안 받아주는 거. 걔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좀 싸늘하게 하는 거. 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제 입장에선 그게 선 긋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선을 안 긋거든요. 근데 진짜로 선 긋는 부류가 나랑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 구는 사람 선 긋습니다. 저랑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 하는 사람 선 긋습니다. 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이제 천천히 조심스럽게 뭔가 알아가면서 뭔가 좀 개방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훅 들어온다? 약간 좀 긋습니다. 근데 이게 인싸들 같은 경우는 좀 훅 들어오는 면이 없잖아. 있긴 있거든. 있긴 있는데 그니까 훅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급이 있거든요. 인싸들은 그 급을 알아. 훅 들어오는 게 걔한테 어떤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걔한테 민폐가 되지 않는다. 그 선을 인싸들은 아는데 꼭 인싸인 척 어떻게 해보려고 막 어떻게든 인싸 따라해서 훅 와보려고 하는 아싸들이 있어. 그런 애들의 특징. 뭔가 좀 뭐랄까 심하지 않은 말로 하려면은 뭔가 심하지 않은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말을 잘 못한다? 뭔가 좀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화법을 택한다?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꼭 선을 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반에서 한 명 썬 거 같거든요. 반에서 한 명 썬 거 같거든요. 정말로 제 인생 처음에 있어서 선거본 행위였어요. 지금까지 좀 정신적으로 불편한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 많았어.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저는 뭐 정신적으로 불편하다거나 그런 애들 오히려 잘 놀아주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반에 있었던 그 정신에서 조금 문제 있는 친구, 그 친구랑 가장 많이 놀아줬던 것도 나였어. 게다가 다른 애들 막 정신적으로 좀 해가지고 놀림받던 애들이 막 놀리고 있을 때 내가 뭐 거기서 놀리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더라도 그냥 다른 애들 다 놀릴 때 나는 안 놀리는 약간 좀 뭐랄까 소극적 배려?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되게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뭐 가르고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어떤 맥락이 있으면은 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으면은 상관을 안 하는데 오히려 잘 대해주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약간 좀 이게 화법이랄까? 좀 이상해가지고 애들한테 놀림받던 애들이 있었는데 걔가 맨날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거야.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데 걔가 그 뭐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패거리가 갈리거든요. 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패거리가 갈려. 근데 그 어느 패거리도 끼지 못한 걔는 그런 애였단 말이야. 그런 애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반의 친구랑 친해지거나 뭐 그런 식의 아니면 혼자 먹거나 그런 방식을 택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걔가 눈치가 없는 거야. 걔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 패거리들에게 일부러 어거지로 막 껴가지고 어거지로 막 껴서 막 뭐 어떻게든 같이 먹어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애들은 자기가 패거리로 인정한 애들 아닌 애들이 끼어드는 걸 진짜 싫어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걔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혼자 먹기는 싫으니까 막 껴서 먹는 거야. 껴서 먹으니까 애들은 그게 싫으니까 걔를 오히려 더 싫어하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혼자 먹기 싫어가지고 계속 붓고 하니까 애들 막 터져가지고 저리 좀 꺼지라고 막 그런 말도 듣고 그래던 애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나도 솔직히 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나도 그렇게 걔를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걔가 이번에는 우리 쪽에 끼어가지고 막 먹으려고 했을 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너도 이렇게 막 욕먹으면서 막 살고 싶진 않지 않냐. 너도 나름대로 친구 한 명이라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든가 해야지. 그러려면은 네가 어느 정도 말하는 방식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일단 이미 우리 반 애들이랑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으니까 일단 이번 1학년 때까지는 좀 혼자 먹다가 이제 2학년 되기 전까지 어떻게 네 말하는 방식 같은 거 그런 걸 좀 개선을 해가지고 네가 뭐가 문제가 있나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친구 몇 명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밥 먹으면 좋지 않겠냐. 난 진짜 애들이 다 자기 뭐 신고당할까봐 일부러 막 은근슬쩍 따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는 대놓고 그냥 꺼지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난 거기서 되게 진실된 간언을 해줄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난 되게 진실된 사람이었어. 내 감정을 속이진 않아요. 나는 내가 걔랑 뭐 어떤 감정도 있는데 일부러 막 어떤 오히려 싫어하는데 걔를 일부러 막 좋아하는 척 막 해줄 정도로 난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은 아니야. 위선적이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연기를 하라 그러면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나도 그런 입장이 안 돼 본 건 아니거든. 나도 친구 진짜 못 사귀고 하니까 걔 모습에 내 모습이 겹쳐 보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친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려면은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좀 해봐라. 나는 진짜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이렇게 진실되게 말해주면은 솔직히 욕먹거든요? 이런 진실되게 말해주면은 되게 욕먹어요. 진짜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는 건 항상 은근슬쩍 따돌리는 애들이 아니라 진실된 반응으로 나타내준 애들이거든요. 근데 은근슬쩍 하는 애들이랑 진실되게 대하는 애들이랑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쁘냐고 하자면은 솔직히 은근슬쩍 하는 애들이거든. 걔네들은 걔 행동을 고쳐주려는 그런 어떤 의지도 없잖아.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런 식이잖아. 그 대신 진실되게 사는 애들은 걔가 그런 반응을 보임으로써 걔가 아씨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잖아. 걔가 스스로 개선을 하려는 마음을 먹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되게 진실되게 대하는 편이거든요. 난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걔한테 성근 거야. 난 걔한테 되게 싸늘하게 대했어. 그래야 지가 알아먹을 테니까. 그래야 지가 알아먹을 거 아니야. 자기가 왜 이런 식의 대접을 받고 그런 거를 스스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모르겠어. 은근슬쩍 따돌린다는 것도 엄청나게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게 걔네들도 막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는 건 무섭잖아. 걔네들도 막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는 건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냥 은근슬쩍 쟤네 뭐 같이 안 놀려고 하고 막 그런 거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니면은 사람이 너무 착해서일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아까 전까지 말하는 걸로는 아까 전까지 말한 바에 의하면은 제 스스로가 되게 착하다고 어필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 되게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반응을 대하든 간에 별로 상관 안 하는 정말 개짱 마이웨이의 정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을 그을 수 있었겠지. 근데 다른 애들은 은근슬쩍 따돌리고 싶은 게 아닐 거야. 분명 은근슬쩍 따돌리고 싶은 게 아닌 애들도 있겠지. 그냥 진짜 악질적으로 은근슬쩍 따돌리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이 아닌데 은근슬쩍 따돌리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은 뭐냐? 사람이 너무 착한 거야. 걔한테 선을 긋는 걸 못하는 거야. 너무 착한 거야. 근데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되게 나쁜 거거든요. 못 알아먹어. 사람은 자기가 고통스러워 봐야 발전하려는 그 의지를 느껴요. 성적이 한번 떨어져 봐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이거는 내 경험은 아니겠지만은 뭐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 못 넣으면은 중요한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페널티킥 못 넣으면은 지점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축구 연습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좀 실패를 겪어봐야 되거든요. 실패를 겪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알아먹는다고.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하잖아. 선 긋는다는 행위를 못 하잖아. 자기가 무서워서 악질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걔가 선을 긋기에는 너무 착한 애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받아주는 애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걔는 제가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 제외한 다른 애들한테만 막 붙어 다니고 있죠. 나는 걔를 위해서 선을 그었지만 걔는 알아먹지 못했어. 그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 방금 전에 착하다고 했던 애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걔 스스로가 되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진짜 이것도 별로 친구 없는 사람들 특인데, 친구 없는 애가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애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걔 감정이 어쩌건 간에 죽어라 쫓아다녀요. 진짜 졸졸졸졸졸졸졸졸 따라다녀. 진짜 그게 있어요. 걔한테 있어서는 배척당하는 애들한테 있어서는 그 애 하나가 진짜 유일한 희망인 거야.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상대다 보니까 걔만 졸졸졸 따라다닌단 말이야. 걔가 정말 걔한테 대한 반응이 착해서 선을 긋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악질적으로 그냥 은근히 따돌리려고 막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 악질적으로 은근히 따돌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 예. 뭐 그럴 수도 뭔 얘기 하려고 했더라? 다시 되돌릴게요. 그러니까 착해가지고 선을 긋지 못한 뭐 그런 부류도 있을 거고, 진짜 악질적으로 은근히 따돌리려고 막 그러는 애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거의 99%거든요. 이게 거의 99%예요. 진짜 나머지가 사람이 진짜 엄청 착한 거야. 엄청 착해서 진짜 너무 인싸 스타일이라서 그런 배척당한 애들까지 다 신경 써준 애인 거야. 걔가 아무리 좀
그 어울리기 힘든 그런 걸 가졌더라도. 근데 그런 애들 진짜 적거든요. 진짜 적어요. 그런 애들 만난다는 것 자체가 행운인 거야. 말도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99%인데 특히 그 착해가지고 선을 긋지 못한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애야 자기가 예상한 부분일 테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착해서 선 긋지 못한 애들은 진짜 혼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거든. 아, 쟤 좀 어떻게 못 데워놓나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는 제 반에 케이스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되게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런 애들 보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할 건데 왜 선을 긋지 못하지? 나는 그 생각만 드는 거야. 아니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할 거면서 대체 왜 선을 긋지 못하는 거야? 차라리 그럴 거면 선을 긋는 게 걔한테 훨씬 이득일 텐데 자기가 엄청 막 부처마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걔를 정말로 진심으로 대해줄 거 아니면은 차라리 선을 긋는 게 훨씬 걔를 위한 행동일 텐데 왜 선을 긋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뭐 악질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아니 무슨 냉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냉철한가요? 냉철한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순 없고 사람마다 다 각자 어울리는 파티가 있거든요. 어울리는 그니까 이상형 같은 게 있어. 단순히 이성에서의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친구로서의 이상형, 가족으로서의 이상형, 막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이상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친해지고 막 그런 거란 말이야. 그니까 근데 걔는 자기 이상형이 지금 자기가 같이 있는 걔인 거 아니야. 근데 그 막상 따라다니고 있는 걔는 자기의 친구의 이상형이 그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걔가 아닌 거 아니야. 되게 모순적인 거란 말이지. 그런 모순적인 거를 알았다면은 자기가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누구라도 다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나? 그냥 단순히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하나? 내가 싫은데 선 긋는 건 내가 나쁜 놈 같으니까 또 싫고 그런 건가? 되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입장에서만. 걔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내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효율적인 판단을 따지자면은 당연히 선을 긋는 게 정답인 건데 그런 효율적인 판단을 못한단 말이야. 못해. 내가 단순히 냉철한 게 아니라 그게 단순히 정답이고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내가 다 냉철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냉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근데 난 모르겠다. 정말로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이게 정답 아니야? 냉철하고 뭐 그거를 다 제쳐두고 이게 정답 아니야?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지도. 어느 정도라도 동조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제 생각에 동조해주는 사람 찾기 진짜 힘들거든요. 왠지 모르겠어. 내가 그다지 사람들한테 별로 동조받을 만한 생각을 못해서 그런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가? 왜일까? 그냥
솔직히 그럴 때가 많죠. 내가 같이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애들하고 같이 다닐 때도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살지? 막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공감 능력이라. 근데 공감 능력이라는 게 솔직히 그다지 뭐 좋은 케이스를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서. 공감 능력이 대체 어떤 케이스에 좋은 거지? 어떤 경우에 공감 능력이 필요가 있는 거지? 나는 공감 능력이 안 좋은 예밖에 못 들어봤어. 공감 능력이 좋은 예는 뭐 상담사? 해봐야 그 정도? 나머지는 웬만하면은 공감 능력이 거의 필요가 없단 말이야. 기업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기업을 운영할 그냥 남한테 맞춰주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그 맞춰준다는 게 솔직히 그게 그다지 필요한 케이스를 전 못 느껴봤거든요. 전 못 느껴봤어요. 누군가를 상담해주는 게 아니면은 공감 능력은 웬만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공감 능력이 일을 그르쳐.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게 한다고. 지각을 했다고 쳐봐요.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너 왜 지각했니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걔가 엄청 막 불쌍한 사연을 늘어놔요. 그게요, 제가 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근데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정말 한 4시까지 막 해야 됐는데 막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됐어요. 막 얘기를 해. 거기서 공감 능력 발휘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오케이, 너 들어가. 벌점 안 줄게. 교칙이 무너지죠? 기강이 무너집니다. 이게 단순히 작은 케이스 하나로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 예외적인 케이스 하나가 진짜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파급 효과가. 얘는 그때 그냥 그렇게 보내줬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설령 경우가 다를지라도 어떻게든 그 경우에 막 끼워 맞추려고 막 해요. 특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전에 그 예외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를 법으로 막 어떻게 규정해 놓지 않은 한 어떻게든 약간 좀 융통적으로 발휘하다 보면 그쪽에도 어떻게 맞게 되긴 한단 말이지. 그럼 또 보내줘. 또 보내줘. 또 보내줘. 점점 더 그 규칙의 강제성이 약해져. 결국엔 무너져. 사라져. 공감 능력의 문제는 가장 그거죠. 그거요. 공감 능력이 강조되는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이 약해진다는 거. 기업 운영할 때도 그렇죠. 기업이 어떤 땅을 매입해야 돼요. 근데 그 땅에는 가난한 할머니 한 분과 한 8살쯤 된 아이가 살고 있어요. 판잣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땅을 밀어서 건물을 지으면은 한 몇백억쯤의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공감 능력 발휘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을 못 보죠? 자금이 안 들어오죠? 자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발전을 못하죠? 발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태가 되죠? 법이 재판을 해요. 판사가 딱 있어. 변호사가 딱 있고. 검사도 딱 있고.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를 했어. 피의자가 딱 들어와. 피의자는 왜 누구누구를 죽였습니까? 살인범을 합시다. 살인범. 근데 살인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다가 막 열심히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삶에 막 지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부자들은 막 자기는 막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막 마음 한구석이 들끓어올라서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근데 검사도 그런 시절을 보냈어.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물론 폐지됐지만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이라 치고 사법고시를 엄청 통과해가지고 신세가 나아진 사람이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건강 능력 발휘하면 어떻게 돼요? 무죄되죠?
실제 지금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니야 이게. 공감 능력 발휘. 막 성 관련 문제에서는 더 심각해요. 무조건 다 공감 능력 발휘야. 다 공감 능력 발휘해. 그쵸, 뭐든 적당한 게 좋아요. 물론 공감 능력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예시가. 그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은 진짜 아까 전에 얘기를 다시 듣는다고 해도 그 판잣집에 사는 할머니랑 그 손자 그냥 싹 다 밀어버리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영락없이 죽어야 돼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공감 능력을 발휘할 필요는 있죠. 이제 좀 기초생활 수급자시니까 이제 저희가 마련한 임대주택으로 좀 들어가서 사시죠. 예, 일자리도 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공감적 능력 발휘는 필요한데 그 공감 능력이 과다하면 안 되고 이성도 과다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인 면이 좀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적 관점이기 때문에 뭐 이성적인 공감적 능력이 중시가 되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게 다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유지하려면은 이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규칙 같은 거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성적인 부분이 좀 더 중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도 공감 능력이 필요하긴 필요하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내 얘기 별로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었나? 음. 아. 에휴. 무슨 친구 얘기하다가 왔죠. 맞아요. 친구 얘기하다가 친구한테 선거했다는 얘기하다가 대체 왜 선을 안 긋냐? 좀 냉철하게 뭐 해라. 그게 오히려 걔를 위한 일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동조를 해주셔가지고 동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동조해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다가 공감 능력 얘기하고 미쳤네요.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미쳤네. 이야. 방종하자고 해놓고서 한참 떠들었네. 하지만 제가 한참 떠든 이유는 무엇이냐? 노가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뭔가 그런 사람이 저희 학교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요? 아니면은 제가 선거했다는 그 사람이요? 역시 노가리였군. 네, 노가리입니다. 노가리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노가리 영상을 어느 정도 님이 선거다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학교에 반에는 꼭 한두 명씩 있더라. 진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성격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정말 약간 좀 다른 애들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그런 애라든지 반에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 진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약간 좀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친구들 많죠. 예전에 뭐 재능에 대해서 한번 떠들었던 적이 있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론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하자면은 솔직히 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능을 좀 못 갖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능이 약간 좀 결핍되어 있는 친구였다. 안타까운 친구다. 어느 정도 노력으로 커버를 칠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님의 재능론이 뭔가요? 세상 만사는 재능이다. 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세상 만사는 재능이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수준까지는 있지만은 어쨌든
모든 건 재능으로 결정된다. 재능으로 90% 결정되고 나머지 10%가 노력이다. 제2 재능론도 동조해주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노력하면 뭐든 돼. 노력하면 어떻게든 되긴 된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도 재능, 유전자적 그 형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이미 재능론은 결정이 된 거 아니야? 즐기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재능이 있는 자를 이길 수 없죠.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예, 구어적으로서는 틀린 말 같은데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세상 만사는 재능 같습니다, 저는. 사법고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정고시라고 할까요? 사법고시 폐지됐습니까? 행정고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막 공무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노력 끝에 막 달성되고 그런 거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거야. 애초에 공부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던 사람이 노력을 했으니까 성공을 하는 거야. 행정고시 막 8년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1년도 막 고시원 같은 데 안 들어가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붙는 사람들 있죠. 재능의 차이죠. 노력해도 서울대 연고대 갈리죠. 재능 차이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재능이 있으니 이것만 해도 됩니다. 진짜로. 재능 있는 사람은 교과서만 공부해도 돼요. 교과서만 공부해도 맞을 거 다 맞아, 점수. 맞을 거 다 맞아. 재능 있는 사람은 벼락치기 1시간만 해도 1등급 만들 수 있어. 좀 중요 과목은 아닐지 몰라도 비교과 과목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 1시간만 해도 100점 받을 수 있어. 재능 있는 사람. 근데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노력으로 되는 분야다라고 자부하는 공부에서도 이런데, 근데 님도 공부 잘한다면서요. 갑자기 슬퍼지네.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면은 제 자랑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곤란하긴 한데, 그냥 얘기할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봤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봤는데, 물론 뭐 제가 뭐 과외 같은 거를 가르쳐준 건 아니고 그냥 애들 막 가르쳐줘 봤는데, 이게 저는 벼락치기 1시간만 해도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저는 벼락치기 1시간만 해도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야. 근데 애들은 그걸 막 3일 동안 공부를 해. 그것도 전체를 3일 동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막 3일 동안 공부를 해.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머리 부여잡고 막 끙끙대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답이 너무 명확한 문제야. 명확한 문제고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걔는 그걸 막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가르쳐달래. 가르쳐줘. 진짜 성실성의고 가르쳐줘. 내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네가 공부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서 네 방식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해줘가면서 이거 공부하고 내가 공부할 시간도 깎아가면서 막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막 안 바뀌어. 점수가 안 변해. 점수가 안 변하고 진짜 심각한 경우는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주제에 공부를 안 해요, 지가. 지가 공부를 안 해, 공부 가르쳐달라면서. 나는 지를 위해서 시간 막 깎아가면서, 내 공부할 시간 깎아가면서 해줬는데, 공부를 안 해. 나만 개빡쳐, 그냥. 나는 진짜 열심히 너를 위해서 내 시간 희생하면서 가르쳐주는데, 안 해. 그니까, 그게 전부 다 재능인 거죠?
쟤는 그냥 공부를 이어나갈 재능이 없는 거야. 애초에 그렇게 태어난 거야. 지가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했으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런데도 지가 안 한다? 재능이 없는 거겠지 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고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전담으로 가르쳐 준 애도 등급 한 등급 올리는 것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와, 세상 참 재능이구나. 세상이 재능이구나. 전 그 재능론에 특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전 그 재능론에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공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 재능이 있었죠. 재능이 있어요. 이거는 자랑이고 뭐고 다 빼더라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제 재능론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재능 있으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거지. 물론 제가 뭐 만사가 다 재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모든 사람 일부에게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두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능이 있는 분야가 다른 거야. 재능이 있는 분야가 달라. 근데 지금 현재 교육 방식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온갖 그 별의별 거에 재능이 다 다른 애들을 전부 다 공부 쪽으로만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재능이 없는 애들은 여기서 도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다른 쪽에 재능 있는 애들은 그쪽 재능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애당초에 공부가 노력해서 된다라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제 재능론에 입각하면 공부는요.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무지하게 많아. 공부 쪽 진로는 나아갈 수 있는 그 공부를 하면 나아갈 수 있는 진로가 무지하게 많아. 그니까 어느 정도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노력으로 일정선만 맞춰 놓으면은 분야가 워낙 넓어가지고 커버가 쳐져. 어느 정도 커버가 쳐져.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재능론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무 쪽에도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제 재능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정이나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재능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긴 할걸요? 분명히 재능이 있긴 할 겁니다. 아무리 소소한 거라도 좋아요. 밥을 잘 먹는다던가 뜀박질을 잘한다든가 멀리 뛴다든가 분명히 재능이 있긴 할 겁니다. 다만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저는 그건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있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다른 쪽에 재능이 있으니까. RPG로 따지면 스탯 같은 거지. 체력이나 뭐 지구력이나 뭐 여러 가지 스탯 다 있는데 누구는 체력에다가 몰빵을 했고 누구는 지구력에다 몰빵을 했고 그런 거지. 전 제 재능을 못 찾겠는데. 재능 찾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재능 찾는 건 진짜 어려워요. 자기가 재미를 느끼던 분야조차도 그건 자기의 재능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국에서는 모조리 지능으로 찍어야 하죠. 맞아요. 한국에서 모조리 지능으로 찍어야 돼요. 그쪽밖에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없거든. 운동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꽤나 많을 텐데 그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한정돼 있잖아. 어느 정도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 양으로 그 일정선을 맞출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교육제도면 참 좋은데 그 요구되는 일정선 최저 하향선이 너무 높잖아.
재능을 갖고 태어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선이잖아. 그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운동이나 그런 예체능 같은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죠. 그런 부분을 좀 더 넓혀줘야 되는데 넓혀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재능이 누구나 한 명은 다 있을 하나쯤은 진짜 다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크면 직업 남는 게 있을지 고민이네요. 직업은 남아 돌죠. 직업은 남아 도는데 문제는 그거를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지가 문제지. 자기가 만족할 수 있어야, 예, 그거죠. 직업은 많아요. 직업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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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묻히고 사라져가는 그런 직업들도 많은데, 정말로 직업은 많지만은 그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이 갈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나마 갖고 있는 재능이 뭐냐. 아무래도 내 재능은 하나에 몰빵되어 있는 것 같진 않다. 일단 지능에는 몰빵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체력 쪽에는 약간 좀 재능이 붙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거 너무 조금 붙었다. 스탯 잘못 찍었다. 처음 태어날 때 스탯 잘못 찍혔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되냐. 이 분배되어 있는 재능을 어떻게 다 고루고루 살려볼 가능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나라도 살려볼 그런 직업이 없을까? 그거는 찾아봐야죠. 그런 점에서 감안하면 전 재능을 되게 빨리 찾긴 했죠. 해당초에 재능이 이 나라에서 권장되는 쪽으로 재능이 찍혀 있었으니까 다행이긴 하죠. 재능을 찾을 필요도 없었어. 근데 그거 말고도 나름대로 재능은 또 있긴 있었던 모양이라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즐기고 있고, 네, 전 특혜를 받았네요. 제 재능론에 입각하면 정말 특혜를 받았네요, 저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대부분 다 얻었던 것 같아.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었지. 출발선이 애당초에 좀 멀리가 있었으니까 특혜를 받았죠. 그렇다고 정말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됐던 그 실패감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자랑 얘기가 돼버렸네. 그냥 내 재능론이랑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인간관계랑. 재능 수준은 실존하는 것이었다. 전 정말로 제 재능론에 입각하면 정말로, 네, 재능 수준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는 재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 댓글 달면은, 야, 공부는 재능이지, 막 그런 식으로 댓글 달면은 꼭 그 아래에다가 막 몇백 개 달리거든요, 댓글이. 그거 보면은 공부는 노력이다, 공부는 재능이다, 둘이서 막 싸워. 근데 공부는 노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 보면 다 그거예요. 야, 우리 사촌 형은 막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막 공부원 합격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재능이라고 얘기하면은 막 무시하는 거냐. 글쎄요, 제 재능론에 입각하면 그건 재능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알진 못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도 있긴 있었던 거야. 진짜 엄청 탑급은 아니겠지만 재능이 있기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겠지. 막 다른 사람들 막 10시간 공부해서 그러는데 쟤는 막 한두 시간 공부해서 그렇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진짜 한두 시간 공부했을지 어떻게 알아? 진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조마조마 떨면서 했을지 어떻게 알아? 막 조마조마 떨면서 남들 밥 먹을 때 공부하고 남들 잘 때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뿐. 근데 실패했을 줄 어떻게 알아? 자기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이 약물고 무시한 다음에 아닌데 내가 보니까 재능 없이도 노력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던데 아무리 봐도 그건 재능일걸. 분명히 재능이 있었을걸.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겠지. 전 한국의 신분이 돈으로만 나누어지는 줄 알았는데 재능이라는 세부 계급 같은 게 있군요. 제 재능론에 입각하자면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니까 단순히 세부 계급이라고만 말하긴 그런 게 제가 말하는 재능론은 돈 같은 경우는 1차원적이잖아요. 돈 같은 거는 1차원적이잖아요. 1차원적이잖아. 어우, 렉 상당하네. 그러니까 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대충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돈이란 말이야. 근데 제 재능론에 입각하자면은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냥 이쪽에서도 계단이 있고요, 이쪽에서도 계단이 있고요, 이쪽에서도 계단이 있고요. 이쪽은 뭐 운동할까? 운동, 공부, 미술 뭐 이런 식으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다 갈려져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1, 1, 1 이렇게 스탯 찍었습니다. 누구는 공부에 3 몰빵했어요. 누구는 미술에 3 몰빵했어요. 누구는 뭐 미술 2 가지고 있고 운동 2 가지고 있고 뭐 공부 1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1차원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재능은 있고 근데 이게 분할이 되다 보면은 너무 작잖아요. 1 같은 경우는 너무 작잖아. 그니까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야. 그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 난 못해. 그니까 난 노력해서 하지만 난 노력을 해서 커버를 칠 수 있어 하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지. 물론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재능이 있긴 있었죠. 진짜 재능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운동에 3 몰빵 해가지고 재능 없는 사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사람들은 시작해봤자 뭐가 나고. 애당초에 재능이 있으면은 성장하는 속도가 배가 되거든요. 곱하기 2야. 여기는 이쪽에 올라와 있으면 곱하기 3이고 이쪽에 있으면 곱하기 4야. 근데 이 사람은 곱하기 1이지. 곱하기 1인데 맨땅에 헤딩이야. 맨땅부터 시작해야 돼. 절대 못 올라가요. 예.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죠.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막 이런 사람들 사례 얘기하면서 야, 얜 재능 없었는데 노력을 성공했다. 이런 애들 보면서 넌 뭔가 느끼는 게 없냐? 너도 노력했어야지.
응, 재능이 있었어. 아무리 봐도 재능이 있었어. 재능이 있었으니까 성공한 거야. 이게 바로 제 재능론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재능론이에요. 다차원적이고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공부를 하지 말라. 공부할 필요 없다. 어차피 재능인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1이면 모르죠. 1이면 너무 희미해서 자기 재능을 모르거든요. 그니까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자기 재능인지 압니다. 해봐야 이게 자기 재능이고 이건 자기 재능이 아니고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재능론을 막 얘기하더라도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해봐야 알기 때문에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더더욱이 한 번쯤 도전은 해봐야 됩니다. 1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이걸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한국이니까. 지능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곳이니까. 그니까 공부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든 해보긴 해봐야 돼요. 도전은 해봐야 돼.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짜 해봤는데 자기가 재능이 없다. 그럼 어디 쪽에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건 자기 몫이겠죠. 근데 이게 한 20살 넘어가기 시작해서 그 재능을 확인하려고 막 노력하면은 안 돼요. 늦어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특히 몸 쓰는 거에 재능 없는 사람들은 더 죽어요. 막 죽을라 그래요. 노숙자들이 왜 생겨나겠어요. 그죠? 자기 재능을 파악하지 못한 거야. 아니면은 재능이 있었는데 이게 뭐 10 정도의 선을 요구했는데 자기는 1 정도의 그게 있었고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6 정도밖에 못 올라갔다. 그래서 도달을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노숙자가 되었다. 이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뭐 이 6의 노력 같은 경우는 20살 때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물론 한국은 지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도전해보는 게 무조건적으로 권장되지만은 정말 권장되지만 자기가 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오래 걸려요. 한 고등학교 때까진 가봐야 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막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시간 많죠. 초등학교 때가 시간 제일 많아. 그때 다른 분야도 좀 도전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분야 쪽으로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해서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여유가 된다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된다. 근데 재능이 1 정도는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걸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하다. 좀 더 재능이 좀 더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한 3 정도 재능 찾고 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근데 이거 찾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죠? 애당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으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나마 어떻게 커버 칠 수 있는 법이란 검사가 이겼죠. 그거 있잖아요. 적성검사 같은 거. 적성검사 뭐 이런 거 해봐가지고요. 뭐 직업훈련 같은 것도 가보고 막 자벌드나 뭐 그런 데에서 막 직업훈련 같은 거 시켜주잖아요. 그런 데에서 자기 흥미라든가 흥미가 무조건적으로 재능으로 연결되진 않지만은 흥미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봐요. 대부분
95%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흥미가 있으면 재능이 있는 거다. 저는 95%가 그렇다고 봐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흥미가 있는 분야로 도전을 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자기가 좋아하고 막 그런 걸 못 찾겠다고 그러면 막 적성검사나 직업훈련 같은 거 해서, 잘 찾아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또 공부에 대한 병행은 잊지 말고. 왜냐면은, 한국은 지능이 우선되니까, 지능에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다면 그걸 살리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제 사고방식은 이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예. 나는 공부에 재능이 있다. 근데 난 이 재능이 있지만은 흥미는 없다. 별로다. 그래서 딴 거 하고 싶다. 딴 거 찾으면 되죠.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되는데 이게 공부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면은 공부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데 다른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이 높은 게 좋아요. 1이나 2 같은 희미한 거 말고 재능이 1이나 2 같은 거 희미한 거 말고 한 4, 5쯤 되는 거.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자기가 재능이 있건 없건 간에 기틀을 잡으려면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1이나 2에서 기틀 잡으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틀을 잡는데 덜 필요한 노력 4, 5 그리고 그 기틀을 잡는 데까지의 그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게 많이 힘들 거거든요. 그때는 자기의 본래 재능을 살려가지고 이 재능을 위해서 자기의 최우선 재능을 활용하는 뭐 그런 방식의 전략도 사용할 수 있겠죠. 저도 제가 어떤 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자기가 구상한 방식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살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전 이쪽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전략 쪽이에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이쪽 4, 5쯤 되는 재능도 찾긴 찾았고 이쪽 재능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공부 쪽 재능도 확인했고 4, 5쯤 되는 재능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갖고 되게 이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시험 끝나면은 저 4, 5 쪽 재능을 살리기 위한 일도 다시 시작을 할 생각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만 잠시 시험 기간 때문에 중단을 했거든요. 다시 시작을 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실지 많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제 재능론에 입각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 강의는 이렇고요. 이제 뭐 이거를 들으실지 말지도 선택이시고 뭐 그래도 뭐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제 뻘소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뭐 활용이 아예 안 될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네요. 네, 그쵸. 다만 그 노력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해라. 그겁니다. 공부를 해야겠어요. 좋은 징조예요. 네. 일단 공부 쪽의 노력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선택이고 물론 내일부터요. 상당히 실망이 커요. 상당히 실망이 커요. 안타깝네요. 저도 요즘 제가 애들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가 굉장히 드물게도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성적이 좀 올랐어요. 아,
걔가 60점대도 안 나오던 애인데 최초로 80점대가 나와가지고 아 정말 좋습니다. 뿌듯해요 지금. 예, 내가 아예 못 가르치는 건 아니구나. 뿌듯하고 이제 뭐 걔도 가르치고 하면서 걔도 어느 정도 재능은 있었구나. 걔도 어느 정도 재능은 있었고 이제 걔가 그거를 좀 더 활용하도록 해야겠죠. 재능이 있는 만큼 그 노력으로 성장하는 거는 배속이 붙는데 제가 그 배속에 성장하는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1, 2학년 때 조져놔가지고 걔가 수시로는 못 가겠지만은 뭐 어떻게 살겠죠? 예. 공부 쪽에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나머지에는 재능이 걔가 나머지의 재능을 확인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안 했네. 공부 쪽에 재능이 진짜 없어요. 근데 다른 쪽에 재능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할 시간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올인해요. 다만 자기가 정말로 공부 쪽에 재능이 없다는 걸 확인했을 때예요. 그때는 올인해도 돼요. 올인하도록 하세요.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뭐, 얘기하려고 그랬다. 운동 쪽에 재능이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원하는 기준치가 정말 높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가지고 운동 쪽으로 가라는 말은 다른 공부 이외의 방향으로 가라는 말은 정말로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정답인데 자기가 뭐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걸 확인했고 자기가 다른 쪽에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시점에서 이미 걔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진 않을 겁니다. 성공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굳이 공부 쪽이 아니더라도 그런 애들은 성공합니다. 할 거면 합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굳이 뭐 공부 쪽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공부 쪽으로 매달리는 게 낫다. 왜냐면 여긴 한국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방종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뭐야 한 1시간 동안 노가리 까고 있었네. 하지만 노가리 영상을 좋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노가리 영상을 만들기로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자시고 간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애당초에? 나 공부해야 되는데 슈빵. 아무튼 진짜 방종합시다. 진짜 방종해야겠네요. 요즘 이 노래에 빠져있으니까. 오늘도 나우스 인생 철학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 철학이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인생 살아요. 이제 공부하지 말고 자시죠. 에바예요. 에바요. 요즘 이 노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